25억짜리 아파트 갭 투자는 2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나 집 안 사야지 C-죠. 지금 하급지나 경기도 지역들이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시장 열기 꺾였나? 8월에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나 지금 집 안 좋으니까 집 안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학점으로 따지면 C-죠. 그리고 영원히 집을 안 사면 F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A로 고치려고 하면, 적어도 B뿔 이상으로 고치려고 하면요. 경매 신청이 18년에 많아졌네? 거꾸로 생각해야죠. 싼 물건이 많아졌네.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내놓은 물건들은 있지만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싼 물건이 많아졌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멤버십에서 공개했던 물건 중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매가 메세나폴리스, 여기가 합정역이고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홍대랑 연대 쪽 있는데 신촌 쪽 가까운 지금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입니다. 여기에 주상복합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입지는 괜찮아요.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한번 유찰이 되어서 17억 9천에 나왔습니다. 45평짜리가 보시면은 지금 실제 매매가가 22억 5천입니다. 22억 5천. 실제 거래된 게 이 22억 거래된 건 23년도 11월 달에 거래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매가를 보면은 매매가는 지금 이 평수가 요거거든요. 59평짜리거든요. 지금 최저가가 25억 5천입니다. 그리고 호가는 3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경매로 17억 9천에 나와 있어요. 물론 17억 9천에 낙찰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21억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20억 이상은 최소한입니다. 21억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럼 21억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단기 대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기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맞추고 이 경락 대출 플러스 단기 대출을 한 것들을 전세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갚느냐? 전세금이 얼마냐? 지금 전세금 볼까요? 198 전세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세는 그거보다 작은 평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작은 평수가 18억에서 17억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얘를 조금 그냥 진짜 운 좋게 20억의 경매를 받았다 칠게요. 그리고 좀 좋은 물건이라서 조금 세팅을 해가지고 18억에 전세를 맞췄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갭 투자는 2억밖에 안 됩니다. 25억짜리 아파트, 26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이거 권리 분석을 더 해봐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빼고 그냥 액면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이, 이것도 지금 10월 29일 날 입찰을 하죠. 22억 4천에서 17억 9,200으로 1회 유찰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꺾였다. 8월에 경매 18년에 최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 중에서 최소한 1회 유찰이 된 물건 중에서 내 가격에 맞는 물건을 경락대출과 플러스 단기대출을 일시적으로 받고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면요, 비싼 물건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과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심리적 불안을 가질 때 나는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대중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8월 경매 시장 신청이 18년 만에 최대, 그 다음 9월 10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에도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게 마포에 있는 메세나 폴리스 같은 경우 좋은 물건인데 이게 연예인도 많이 삽니다. 연예인도 많이 삽니다. 그런 물건인데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반대로 투자를 하십시오. 조금 삐딱해야 됩니다. 반대로 투자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긴 한데
저는 그 말 안 듣는 아이가 저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듣지만 귀엽습니다. 근데 저는 말 안 듣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에고가 있고 고집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부모님이 하는 대로 시키면요. 좋은 자본주의의 그 혜택을 누린 부모님들은 좋은 가이드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무섭다 하지 마라. 빚내지 마라. 큰일 난다. 이 방향은 아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자산의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걱정이 많거든요. 자식은 언제나 걱정의 대상이거든요. 그 자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래서 거꾸로 자식이 빗나가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잘 안 들어서 자기의 에고나 자기가 뭐 자본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익혔다고 하면요.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부모님 말을 듣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약간의 삐딱함이 있어야 돼요. 삐딱함이라는 게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대중에게 휩쓸리지 않는 삐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휩쓸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휩쓸리지 않는 삐딱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긴 한데 그냥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저는 투자를 하락장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죽었나요? 저는 삐딱하게 가니까 더 살 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신문에 나오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는 그 삐딱함이 내 재산을 늘려주더라고요.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재산만큼은 대중의 심리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삐딱함이 있어야지 자산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장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실내로 여기서도 노도강설이 아까 전에 봤던 신문 기사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노도강 쓰러져 매수문이 뚝 끊긴 부동산 이때는 이제 매물이 좋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경쟁자들이 작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언제 오른다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가 싸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싼 느낌들은 알거든요. 거래량이나 지금 이 지속되는 양상이나 정부의 어떤 그 의도라든지 그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요. 지금이 저점이라는 걸 알거든요. 지금 정책들이 가격들을 부양하는 정책이 뭐 지금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양하지 않고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제로 더 눌리는 상황이 되었고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가격들은 더 이상 크게 안 빠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저점이거든요. 노동환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우리가 뚝 끊겼을 때 그 뚝 끊긴 연락 매수 문의를 내가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내가 집이 없다면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강남이나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급지나 경기도의 지역들이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들이. 그래서 지금 반대로 하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지방이라든지 하급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유추할 수 있는가? 제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목동 신시가지 신고가 행진 재건축과 학군지의 힘이 크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요. 학군지가 뒤로 왔지만요. 재건축보다 학군이라는 데 포인트를 더 둬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급지 연결하는데 뭔 상관이 있느냐? 제가 지금 재건축보다 학군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만약에 학군지가 아닌 데서 재건축이 일어난다면요. 가격들의 약진들이 크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학군지는 있는데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곳은요. 가격 방어들이 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동 신시가지의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방어가 잘 되고 지금같이 이제 교육 수요들이 있는 시점, 이사 시점이 되었을 때는 수요가 더 넘쳐나겠죠. 이런 데가 재건축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포장을 잘해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학군지가 없으면은 여기도 목동도 속빈강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학군지가 포인트면요, 이제 지방으로 학군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으로 가볼게요. 대전의 대장이 어디죠? 여기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물건이기자면 재건축 진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군지가 여기 크로바 아파트의 학군지가 여기 있습니다. 크로바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요 상가 지역들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청도 있고 일자리도 많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된 게 재건축이 되어서 최고의 아파트가 된 게 아니라 학군지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 때문에 크로바 아파트가 대장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크로바 아파트의 학군지 주변에 보면은 13억, 14억 뭐 이제 대형 평수긴 하지만 꽤 비싸죠. 탐방중학교 이거 되게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요 한밭초등학교 여기가 진짜 좋은 학교죠. 여기가 가장 선호되는 이제 초등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학군지가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될 거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이제 비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를 가볼게요. 대구. 대구 가기 전에 이제 노원도 한번 가볼게요. 노원도 재건축이 진행되진 않지만 학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여기는 학원가는 직접적으로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노원구, 덕안구, 중구 여기로 올라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노원구에 중계동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학군지잖아요. 지금 이 을지학군이 유명해서 청구 3차가 대장인 거죠. 얘가 더 좋아지는 건요. 을지학군도 좋은데 여기가 은행 사거리가 중계동 학원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동북선까지도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이 청구 아파트의 대장의 입지는요 더 견고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역이 없었을 때 얘가 쌌을까요? 비쌌습니다. 학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깝진 않아요. 여기 7호선 여기 있고 멀죠? 학군이 좋아서 그래요. 지금 이게 청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일까요? 지금 당장 재건축이 되진 않을 겁니다. 재건축으로서 사업성이 아주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84타입 기준으로 12억 5천이죠. 학군지의 힘이 큽니다. 재건축의 힘이 아닙니다. 학군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빛을 발하는 거고 다른 인프라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학군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목동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크로바는 재건축이지만 시작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과 아직까지 상관이 없는 노원구에 있는 부분도 학군지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의 가격들이 비싸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 실거주로서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를 보시면은 수성구가 가장 좋은 데죠. 그리고 수성구에서 여기 연호 쪽에도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법조타운 들어가는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하면 있죠. 연호지구. 여기도 뭐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담티역, 그 다음에 만촌역 쪽, 수성구청역 쪽, 범어역 쪽까지 여기가 이제 괜찮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범어역까지 여기 가면 조금 아쉬워지죠. 그리고 이쪽 가면 더 아쉬워지고.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학군지예요.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대구의 학군지요. 학군가 741개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지금 범어역, 수성역, 만촌역, 담티역입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재건축이 있는 거와 재건축이 없는 게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뭐 추진이 단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 궁전 맨션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는 기회가 아닐까요? 여기 상가 문제도 있고 이 평형대별로의 어떤 분란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사실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학군지라서.
아까 전에 신축들은 신고가를 찍고 구축들은 아직까지 맥을 못 춘다고 했는데 맥을 못 추는 시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구축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신고등학교, 경신중학교 여기가 진짜 좋은 학군이에요. 그리고 이 학군이 얘만 초등학교, 중학교, 경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여고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런 구축 아파트들 있죠. SK 버머 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축이고 보시면은 용적률이 273%, 재건축 안 되죠. 사용승이 2009년인데 가격을 보시면은 구축이긴 한데 11억 5천.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학군 때문에 그렇군요. 학원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이런 태왕 아너스 아파트 이 세대수가 얼마예요? 세대수 한번 볼까요? 480세대밖에 안 되네요. 근데 얘는 15억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여기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12억, 12억, 11억. 엄청 비싸죠. 왜 비쌀까요? 여기 정화중학교, 정화고등학교 여기도 엄청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담티역 있죠. 담티역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륜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주변에. 그런데 이런데 주변에서도 비싸죠. 비싸죠. 만촌 자이르네 13억, 11억.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데 구축 중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게 이런 아파트도 괜찮아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신축처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군지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조금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걸 기회로 삼아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시작점은요. 어디였냐면요. 여기였죠. 여기 목동 학군지. 목동은요. 학군지가 있으면 재건축이 아니라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건데 재건축이 더해져서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입지가 안 좋고 재건축만 있으면은 안 좋아요. 근데 좋은 이유는 학군지. 크로바도 학군지. 노원의 중계도 학군지. 재건축이 안 돼도 비쌉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교육 수요가 매우 높고 대구가 그래도 교육열이 제일 좋잖아요. 전국에서. 그 강남을 제외하고는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이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궁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시세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회로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반대로 투자하자는 거예요. 대출의 공포가 있다고 피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20대한테 조언을 드렸고 어려운 시기에 저평가 물건, 경매 같은 물건 지금 큰일 났다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되고 관심 없는 노도관 같은데 기회로 삼아야 되고 이런 학군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학군지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 위에서 증명이 되었다면요. 아래 동네 광역지자체에서 학군지면서 재건축이 되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범어동 쪽이 움직였다 하지만요.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움직였습니다. 신축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모두가 관심 없는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보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좀 한 개를 드리면요.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또 부산 출장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전략들을 제가 짤 수 있는 출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 목금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기회를 보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를 보고 싶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